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김영춘TV 세상 읽기. 오늘 순서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주는 정치, 또 한 주는 비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이런저런 이슈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전두환 씨의 사망, 그리고 국민의힘의 삼김씨 파동,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야기, 이렇게 엮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현재 90세로 사망했는데, 제가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양반이 전직 대통령이 이제 아닙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 전두환 씨라고 호칭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습니다. 달리 원한이 아니라 제 청춘과 젊은 시절의 꿈을 다 날려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해서 좋은 시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하나 더 해서 모교에서 문학을 강의하는 그런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입학했던 81년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도저히 문학에 집중하고 시인의 꿈만 키울 수는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사법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전두환 씨나 광주 학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바로 강의실 안에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나가는 그런 야만적인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이나 교수의 꿈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전두환 독재와 싸워야 되겠다. 그래야 나의 자존감도 살려갈 수 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민주운동에 나섰던 것이 지금 김영춘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을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는 광주 학살의 주범임과 동시에 저 김영춘 개인의 인생을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든 주범입니다. 그 전두환 씨가 광주 학살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것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 세상에 가서라도 부디 광주 학살의 억울한 원혼들에게 사죄하고 지역불의 형벌을 조금이라도 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국민의힘 삼김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7일 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와 당 사무총장 교체 문제, 또 선대위 인선안 등에 대해서 단판 회동을 한다 그랬다가 패싱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로 회동을 긴급 취소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윤석열 씨는 김종인 전 대표와 만나서 선대위 인선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선대위 인선안의 중요한 내용을 당대표와 의논하지 않고 김종인 씨와 의논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패싱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뒤에 윤석열 씨와 김종인 씨 사이에 이야기가 잘 안 되어 온 것 같아요. 11월 20일 날에는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대동을 하고 김종인 전 대표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야기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김종인 전 대표는 그냥 이야기만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11월 21일 날에는 윤석열 후보가 삼김 영입을 공식 발표를 합니다. 총괄선대위원장에는 김종인, 새시대위원장에는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인가요? 거기는 김병준, 이렇게 하기로 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씨는 나는 그냥 이야기를 하길래 듣기만 들었다, 무슨 내가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해줬냐, 이런 입장을 다시 이야기한 것 같고요. 흔히 정치인들끼리 만나면 이런 불협화음과 의사소통의 불일치가 참 많습니다. 이 경우도 김종인 전 대표가 일부러 오해를 주려고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잘 듣고 있다, 그런 정도의 제스처를 한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는 내 말을 잘 동의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날에는 김종인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가 윤석열 후보가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빼버립니다. 김병준 씨와 김한길 씨의 합류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는 하루 이틀 더 고민할 시간을 갖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제입니다. 어제 김종인 전 대표는 내가 하루 이틀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사실상 선대위 불참을 선언합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나는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선대위의 불참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것으로서 지난 주말부터 계속되어 온 삼김 파동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나 김병준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새 시대니 미래니 국민통합이니 이런 이미지와는 별로 연결이 잘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 삼김이라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김종인 전 대표는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일관되게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해왔던 사람이라서 지금 이 시대에 그 담론을 갖고 나온다 그러면은 여전히 유효한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동 과정에서도 봤듯이 김종인 전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경제민주화니 정치혁신이니 이런 말들이 전혀 오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오가는 화두는 선대위에서의 정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거 갖고서 티격태격하다가 사달이 난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이제 김병준, 김한길 씨 이런 사람들의 선대위 인선안을 두고서 의견이 맞지 않고 충돌이 빚어진 게 아닌가. 이것조차도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선대위를 지휘할 수 있겠는가. 또 대선 마칠 때까지 선거전을 지휘하는 그런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김종인 씨는 한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내가 후보인데 후보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선대위원장 맡을 사람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정도로서 이 두 사람의 캐릭터상 더 이상 다시 만나서 김종인 씨를 선대위로 모시고 가는 그런 일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김 파동은 이것으로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는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제가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이야기하면서 편파적인 대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더라도 제가 최대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10월 초에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10월 한 달을 거의 내부 분란을 수습하는데 시간을 다 보낸 셈입니다. 가까스로 이낙연 후보의 대선 승복과 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받아내면서 민주당 내부는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고요. 11월 달부터는 이재명 후보의 시간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조금 삐끗거린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와 의원들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린다라는 생각을 앞세웠던 것 같은데 그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참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상품성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그런 대선 초반전을 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스러움이란 게 뭐냐? 기존의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일이 아니라 이재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일들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미지를 가진 인물들을 영입을 해서 이재명 선대위에 포진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재명스러움이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뒤늦게 이제라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초선 의원들의 문제 제기 또 김두관, 이광재 공동위원장의 사퇴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일요일 날이죠. 11월 21일 날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결의로 이재명 후보에게 선대위 혁신의 정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 이재명 후보가 비로소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책 공약 1호를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공약입니다. 135조 원의 국비 그리고 민간 자본을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고용 창출과 경제 효과를 많이 만들어내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언론에서는 정책 공약 1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또 그 전에 1호 공약이라고 이야기해왔던 그런 화두가 있습니다. 11월 2일 날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전체 출범식에서 내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다. 이런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장의 회복이라는 내용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내용이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1호 공약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정책 공약 1호라고 하는 것은 정책 공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공약 발표를 했다라는 이야기 같고요. 11월 2일 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성장의 회복입니다라고 한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큰 캐치프레이즈를 성장의 회복이다라고 내세운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 말씀드리면서 오늘 11월 넷째 주 김영춘의 세상 읽기 정치 이야기 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춥습니다. 이제 서울은 영하로 떨어졌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부산 경남도 한파주의보까지 내렸습니다. 추운 날씨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밖에 외출하실 때는 꼭 목도리라도 둘러셔서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